조선 정조대왕은 즉위 후 아버지 사도세자를 생각하며 수원 육릉으로 참배를 가기 위한 능행을 했는데요. 현재 의왕시청은 옛 사근 행궁터로 정조대왕이 수원 능행길에 사용하던 행궁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희입니다. 국내 최초 철도특구로 지정된 의왕시는 경기 중남부 교통의 요충지로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데요. 청계산과 모락산 등 6개의 산과 백운호수, 왕송호수, 2개의 호수가 어우러져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의왕시는 예로부터 사통팔달 교통망도 갖췄습니다. 이러한 의왕시를 책임지고 있는 김성재 의왕시장은 어떤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만나보겠습니다. 경기 의왕시장 3선으로 당선된 김성재 시장은 행정고시 합격 이후 국토해양부와 건설교통부 등을 거쳐 민선 8기 의왕시장으로 당선돼 의왕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명품도시 의왕의 꿈을 활짝 꽃 피우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김성재 시장의 힘찬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경기 중남부의 중심 의왕시를 책임지고 있는 김성재 의왕시장 만나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민선 8기에 당선된 지도 100일이 지났습니다. 네, 그러게요. 네. 그 당시 취임식도 하셨는데 예, 예. 현장 모습 기억하시나요? 아, 그럼요. 예. 그때 명품도시 의왕을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혀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그 당시의 모습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네. 영상 한번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난 12년 전 바로 7월 1일 그날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제가 민선 5기 의왕시장으로 첫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저 김성재가 시민과 함께 우리 의왕시를 수도권의 명품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네, 정말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2년 전 민선 5기 의왕시장으로서의 취임 선서를 했던 그곳에서 민선 8기 취임 선서를 하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떠셨나요, 저 당시에? 제가 2010년도에 이제 그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17년간 근무를 하다가 사표를 내고 한 3개월 준비해가지고 그때 운이 좋아가지고 이제 민선 5기 시장이 됐었는데 그때는 한 3,000분 시민이 오셨는데 그렇게 많은 시민들 앞에서 이렇게 취임식 이렇게 연설을 하니까 굉장히 떨리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때도 씩씩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시민들께 제가 우리 의왕시를 명품 창조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번에 4년간 한번 선거 떨어지고 다시 3선이 넘는데 다시 그 자리에서 취임 또 연설하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제가 다시 또 이렇게 초선에 당선된 그런 기념으로 또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또 시장님의 선거 공약이 얼마 전 그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로부터 대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네, 예. 수상 소감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제 생각지도 못한 그 큰 상이었는데 이게 원래 매니페스토에서 제가 이제 그전에도 몇 번 상을 받았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하고 또 기획도 사전에 또 평가를 하고 그러는데 뭐 당선되자마자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대상을 준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떤 상이냐 했더니 제가 이제 홍보 공보물로 선거 때 했던 그걸 쭉 이렇게 검토를 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민들께 이제 약속했던 그런 내용 하나하나가 굉장히 알차고 시민들에게 약속을 잘 지키겠다. 그런 약속 대상으로 저한테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시민분들의 사랑에 힘입어 네. 또 의왕 시민분들의 응원 덕분에 네. 민선 8기 의왕시장으로 3선으로 당선이 네. 되셨습니다. 네. 취임 소감과 또 요즘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지나시나요? 네, 사실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시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선 5기, 6기 이어서 8기 3선에 다시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가 큰 만큼 제가 또 열심히 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
기대에 꼭 보답을 하겠습니다. 벌써 취임 후 100일이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 사이에 굉장히 바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 이제 묵혔던 수많은 이제 민원도 이렇게 해결해 드리고, 그리고 또 축제라든가 또 행사도 많이 했었고요. 특히 8월 초에 대규모 이제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그걸 또 긴급히 또 이렇게 대처하고 복구하는 데 바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피해 복구를 위해 현장에도 직접 가신 네. 건가요? 그렇죠. 이제 현장에서 이제 매일 또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피해 현장 가고, 또 이렇게 침수된 지역에 또 주민들 가서 위로해 드리고, 그분들의 또 애로사항들 또 건의 받아가지고 바로 복구해 드리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의왕시가 상대적으로 인근시에 비해서 이렇게 큰 피해가 받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특별 재난 지역으로 또 이렇게 선포가 돼가지고, 그러면 또 국비 지원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한 47억 원 정도의 손해가 났는데, 그 중에서 거의 한 35억 원 이상을 국비 지원을 받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 정말 네. 다행이네요. 이렇게 정말 시민분들을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는 시장님의 네. 모습이 느껴지는데요. 네. 이쯤에서 정계에 입문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예. 행정고시 합격 이후에 줄곧 공직에 계시다가 네. 이제 민선 5기 의왕시장으로 정계에 입문하셨는데 네. 어떻게 정치를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사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꿈이 정치 이제 국회의원 한번 해봐야 되겠다. 중학교 때 정규 학생회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네. 연설도 하고 약속도 하고 우리 학생들을 또 대변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내가 정치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어렸을 때 소박한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았습니다. 행정고시를 준비했을 때도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고, 그리고 제가 국토교통부에서 17년간 일을 하면서도 항상 그런 생각을 놓치지 않았었는데 2010년도에 그때 제 나이 51살이었는데 더 늦기 전에 한번 내 꿈을 도전해보자 해서 네. 도전했는데 다행히 그때 시민여러분께서 저를 선택해 주셔가지고 당선이 됐고, 그러한 이제 그 계기로 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의왕시에 살고 있었는데, 우리 의왕시가 지도를 보면 수도권의 딱 중심에 있거든요. 네, 맞아요. 중심에 입지에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하고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왕시를 내가 국토교통부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정말 도시다운 도시, 명품 도시로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출마를 했었는데 지금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와, 어린 시절부터의 꿈이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민선 5기, 6기에 이어 민선 8기로 네. 이제 다시 의왕시를 책임지게 되셨는데 네, 네. 민선 8기에는 어떤 정책에 주력하시나요? 네. 제가 이제 민선 5기, 6기 때 우리 시민들께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는데 네. 그때는 이제 명품 도시를 향한 도전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제 기반 시설들, 도시의 이제 하드웨어 이런 것을 많이 구축을 했는데 민선 8기 때는 그런 명품 도시의 꿈을 활짝 꽃피우는 시기를 만들겠다고 우리 시민들께 약속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의왕시에는 많은 도시개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현재 고천지구, 오람지구, 그리고 초평동의 뉴스테이, 청계 2지구,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3기 신도시, 초평동과 오람동의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됐는데 그런 5개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새롭게 또 공약으로 말씀드린 게 오메기 지역의 도시개발 사업, 네. 그리고 왕곡동의 복합타운을 이제 만들겠다고 또 약속을 드렸습니다. 오메기 지역은 우리 청계동과 오전동, 고천동에 이제 단절된 것을 연결시키는 이제 중요한 지역이 될 수가 있는데 네. 그 지역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체육공원도 만들어드리고, 그리고 스포츠센터도 만들어드리고, 그리고 문화원이 그냥 노후화되는데 문화원도 이렇게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서 약 3,000세대의 주거단지, 친환경 주거단지와 함께 아름답게 도시를 만들어 갈 겁니다. 그리고 왕곡 복합타운은 왜 복합타운이라 했냐면은 약 5,000세대의 주거단지와 함께 산업단지를 이제 조성해가지고 자족도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의료 바이오 단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5,000세대의 주거단지와 함께 거기에 이제 왕곡천이 주변에 있는데 왕곡천의 친수 공간을 잘 활용해서 시민공원도 만들고, 그리고 많은 기업들도 유치를 하고, 그래서 일자리가 충만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두 개의 이제 사업까지도 다 마무리가 되면은 우리 우왕시가 이제는 이제 신도시처럼 저렇게 전부 다 변모가 돼가지고 수도권에서 정말 이렇게 손색이 없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일자리가 충만한 네. 첨단 자족도시 의왕을 만들겠다는 포부도 네. 밝혀주셨습니다. 네. 요즘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뜨거운 관심사로 그렇습니다. 떠오르고 있죠. 예. 의왕시는 이 청년들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또 일자리도 이렇게 취직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이제 삶을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없다 하면은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우리 의왕시에서는 그 여러 가지 시책들 추진하면서 특히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민선 5, 6기 때부터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아파트만 지어주면은 그게 베드타운으로 전락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자족도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산업단지라든가 도시지원시설을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 좋은 기업들을 유치를 하면은 일자리가 자동적으로 많이 생겨납니다.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우리 우왕시의 첫 번째 산업단지를 조성했는데 부곡동에 있는 우왕테크노파크를 조성해서 약 600여 개의 기업들을 유치하고 거기에 한 2,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포획 수송마를 이제 그 전에 도시지원시설 부지에 거기에 또한 이 많은 이제 기업들을 유치했는데 거기에 인도건 IT밸리 그리고 농협 IT 전산센터 1,000개 에이스타워를 제가 유치했는데 거기에 약 1,000개 이상의 기업들을 유치했고 그리고 15,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이제 일자리가 생기면서 이 부수적으로 또 이 뭐 굉장히 좋은 효과도 발생하는 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그렇죠. 많은 직원들이 이제 그 점심 시간 때 나와서 음식점도 이용하고 그다음에 급식 가서 커피도 마시고 또 저녁 시간에 또 저녁을 먹고 또 술 한잔 마시고 이러면서 지역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된 것을 봤고 또 우리 시 입장에서도 세수가 몇 배로 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래서 야 이게 바로 굉장히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많은 또 이렇게 그 아파트 단지를 이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렇게 좋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산업 기능을 추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제2의 산업단지를 포일동의 의료바이오단지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추진하면 한 7, 8년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또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오람지구 그리고 청계 2주구 도시개발 사업 때도 도시지원시설 부지에 그렇게 많은 기업들을 유치를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청년분들이 살기 좋은 도시 의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은 이 고령 인구가 늘어가는 추세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의왕시는 이 노인복지 정책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이렇게 진입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이번에 노인의 행사 때 신문을 보니까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총 5,100만 명인데 그 중에서 약 900만 명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로 그렇게 인구 구성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고령 사회인데 앞으로 3년 뒤에 2025년도에는 그게 20%를 훌쩍 넘어가지고 초고령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초고령 사회가 되면은 이제 오래 살기 때문에 좋지만은 그만큼 이제 이 사회가 이제 고령화되고 그리고 젊은 세대들의 이제 어떤 부담도 늘어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대책을 중앙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회가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해서 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이제 그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또 뒤에 그늘진 곳에는 이렇게 상대적인 빈곤, 이제 노인분들의 상대적 빈곤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의왕시는 이제 다행히도 민선 5기 6기 때 제가 굉장히 많이 신경 써가지고 노인복지 정책은
전국에서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때 제가 이제 주재했던 게 당장 노인 일자리 사업을 거의 뭐 당시 한 700개에서 한 1,500개 정도로 2배 이상을 늘렸고요. 그리고 이제 경로당이 우리 어르신들의 보금자리입니다. 네. 이제 이 경로당을 편하게 들려고 해서 노후화된 경로당을 새롭게 보수해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TV, 냉장고, 에어컨, 김치 냉장고, 운동기기, 공기정화기, 정수기, 안마기기 등등 해서 모든 가전제품을 다 시에서 지원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의왕시에 복지관이 2개가 있는데 아름제, 사랑제 노인복지관을 또 확장을 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지원해드렸습니다. 특히 우리 이 사랑제의 노인 전용 목욕탕을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가장 최신식의 규모로 만들어드렸더니 우리 어르신들 자긍심이 엄청 높아지고 네. 정말 행복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선 8기 때는 이제 이러한 이제 노인복지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네. 일자리 사업을 제가 제 임기 중에 앞으로 4년 내에 3,000개까지, 아까 1,500개에서 3,000개까지 늘려드리겠다라고 와. 약속을 드렸고요. 네. 경로당 현대사업에서 가전제품을 지원해 드렸는데 그게 또 한 1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있잖아요. 가전제품들도 새롭게 다시 다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와. 스마트 경로당, 네. 이제 경로당에서 이 TV 모니터를 통해서 이 경로당별로 노래자랑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취미 활동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건강도 이 당뇨라든가 혈압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를 해서 우리 방문 간호사들이 또 이렇게 이게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처음 이제 하려고 하는 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내년부터 이 마을버스라든가 일반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둘 계획이고, 네. 그다음 또 이제 최고 히트 상품은 또 뭐냐면은 노인 건강생활 더하기 사업. 이제 그게 뭐냐면은 네. 우리 어르신들께 80세 이상, 80세 이상의 어르신들께 매달 10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복지 카드를 드려가지고 그분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스포츠센터도 다니시고, 그다음에 병원도 다니시고, 그리고 이제 그 홍삼이라든가 이런 이제 건강 제품도 사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데, 네. 현재 이게 이제 복지부에서 심의 중에 있는데 복지부에서 그게 통과가 되면은 내년 하반기부터 우리 어르신들께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곧 의왕시에 계신 어르신 분들은 네. 무료로 교통을 이용하시고 네. 또 복지카드로 네. 문화생활까지 즐길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생활을 네.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에는 시민분들이 시장님께 직접 질문을 여쭤봤습니다. 네.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네. 저는 서울에서 현재 통학을 하고 있는데 의왕시 근처로 오면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불편해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아침 시간이나 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대중교통의 이용에 불편함도 많아지고 정류장이 너무나도 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걸어가야 되고 버스를 놓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점점 쌓이다 보니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원예술대학교에 와서 정말 행복하게 대학 생활을 지내고 있는데요. 저랑 같이 고등학교를 다녔거나 주변 어르신분들에게 개원예술대학교를 얘기하면 의왕시에 있는 그 학교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제가 네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르신들이나 학생들이 얘기하는 답변은 의왕시 교통 되게 불편한데 괜찮아? 학교 다니기 어때? 라는 되돌아오는 질문이 저에게 다가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저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뻔뻔하게 대답을 하고 싶지만 실제로 겪고 있는 몸으로서 그렇게 대답하기가 마냥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네, 이렇게 의왕시에는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분들도 많으시고 또 통학을 네. 하는 학생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 그리고 또 시민분들을 위해서 수도권 광역버스 교통망 확충에 대한 계획이 네.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또 예로부터 의왕시는 사통팔달 교통망의 네. 요충지였잖아요. 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 지하철 1호선 의왕역밖에 없다는 것이 아쉽다는 네,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나오고 예, 예. 있습니다. 네. 이 지하철 노선 개선 확충에 네, 대해서는 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왕시가 지금 이제 날로 발전하고 명품 도시로서의 그런 요건을 거의 다 갖춰가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지금 약한 게 교통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이야기했듯이
특히 대중교통, 시내버스, 광역버스, 그리고 이제 지하철, 이게 이제 굉장히 열악하죠. 우리 의왕시는 이제 광역도로망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자동차를 타고서 나가면은, 이제 한 5분이면은 영동고속도로, 네.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이제 서해안고속도로, 이게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과제복로고속도로, 제1번 국도 등등 이렇게 네. 쉽게 접근이 되는데, 이 첫 번째로 이제 버스가 이렇게 좀 불편하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번에 이제 공약으로 이제 말씀드린 게 대중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특히 이렇게 이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현재 30분, 25분 정도 된다 그러면 이것을 15분이라든가 10분으로 더 이렇게 단축을 시켜서 마을버스, 특히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마을버스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해서 그런 이 버스의 이제 배차 간격, 이것을 최대한 압축시키겠다라는 계획을 잡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지하철 문제인데, 네. 특히 우리 학생이 이야기하는 기원대학교에 이제 지하철이 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지하철역도 현재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인도권 이제 동탄선이 네. 우리 의왕시의 가장 중요한 현재 계획된 이제 지하철 계획인데요. 인도권에서 개원예대 앞에를 지나가지고 오전동을 지나서 의왕시청역을 지나서 수원 이제 저쪽에 동탄까지 연결된 그 노선인데, 네. 지금 현재 기본 계획까지 확정이 되고 2018년도에 제가 민선 6기 시장 끝날 무렵에 기본 계획이 확정되고 작년에 실시 설계까지 끝났는데 아직 착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빨리 좀 착공해 달라고 제가 얼마 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뵙고 건의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중요한 또 노선이 시흥올고대에서 판교 간의 복선 전철이 있는데, 그 복선 전철이 우리 의왕시의 청계역을 지나갑니다. 그것도 역시 인동선과 비슷한 시기로 이렇게 착공이 되고 이 개통도 비슷하게 될 건데, 그것 또한 빨리 해달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의를 했고, 세 번째로는 우리 시민들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GTX C노선. 네. C노선이 원래는 의왕역을 안 거쳐갔는데 이걸 추가 정거장을 이제 만들어달라고 해서 작년에 이게 정비 확정이 됐는데, 이것 또한 빨리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중앙정부와 잘 협의를 하고 민간 사업자하고 또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의왕 시민들이 이제 이렇게 현재 4개의 이제 정거장이 만들어지고, 화면에 기존의 1개까지 하면은 5개가 돼서 우리 현재 6개 동이 있는데, 내선 1, 2동을 하나의 생활구로 보면은 거의 모든 동에 지하철역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한 6년, 7년 정도 지나면은 이게 개통이 되면은 지하철 시대가 활짝 열리는 시대가 될 건데, 이걸 잘 준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서울 이뢰에서 과천까지 연결되는 위례 과천선이 있는데, 그것을 더 연장을 해서 인도권역까지 이제 현재 대통령 공약으로 발표가 됐는데, 인도권역에서 더 빼서 내선 이동역, 백운호수역, 의왕시청역, 의왕역까지 이렇게 연장하는 네. 그 노선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준비를 해서 2026년도에 네. 제5차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에 이걸 반영시키면은 제 임기 내에 그걸 또 이제 성공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4가지의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올인해가지고 이번에 시민들의 기대에 꼭 이렇게 부합하는 그런 철도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와, 정말 교통이 편리한 의왕시를 맞이할 날이 얼마 남지 네, 않았다, 그렇습니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 되면 우리 의왕시는 정말 아마 네.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네. 도시 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을 겁니다. 네, 정말 저도 살고 싶고 또 네. 살고 싶어지는 도시 의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도 네. 시장님께서는 매달 네. 시민분들을 만나고 네. 계시잖아요. 네. 바로 찾아가는 시장실을 운영하고 계신데, 이 찾아가는 시장실은 어떤 건지, 또 최근에 기억에 남는 고충이 있다면 어떤 네.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민선 5.6기 때 시민들과 소통하는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히트를 쳤던 소통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개는 시장실에서 찾아오는 이제 민원인들을 이제 응대를 하고 그분들의 고충을 이제 들어드리는 게 상례적인 일인데, 저는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의왕시 각계 동을 매달
한 번씩 이게 동원 이제 순회하면서 시민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시민들의 이제 그 불특정 다수 시민들이 와서 그때 저에게 자신들의 애로사항, 건의사항, 때로는 이제 시정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제도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바로 해결 방안을 말씀을 드리고 신속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해결해주고 그러면서 많은 이제 소통을 이루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왕시가 시민들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또 많은 발전을 한 게 또 사실입니다. 네. 이제 그러한 이제 찾아가는 시장실을 제가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시민들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이것을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이렇게 시민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다양한 이제 고충이 있는데 특히 우리 장애인들과 관련된 그런 고충은 아마 우리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이제 그런 부분일 텐데 특히 발달 장애인, 발달 장애아의 부모님들이 굉장히 큰 고충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장애 아이들은 그 당사자도 큰 문제이지만은 발달 장애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 옆에 부모라든가 보조인들이 이 활동 보조인들이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뭐 한시도 이렇게 놓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부모가 어디가 아파도 마음 놓고 입원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어떤 지방에 이 예경사항, 경조사가 있을 때도 지방에 갈 수도 없고 그렇게 얽매여서 살다 보니까는 굉장히 우울증이 시달리고 있고 그래서 그런 고통이 너무 심하면은 이 동반 자살을 하는 경우도 1년에 간간히 있다고 네.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고충을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드리면 되느냐 했더니 365 쉼터를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우리 아이가 부모가 좀 급할 때 가서 이 잠시 이틀이든 3일이든 4일이든 맡겨놓고 거기서 좀 케어해주고 그때 이제 부모는 자기 일을 잠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365 쉼터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거 만들어주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장애 이제 뭐 신체 장애인, 뭐 지체 장애인, 농아인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또 힐링 쉼터 이걸 또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해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네, 정말 현장에서 발로 뛰는 모습이 느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시민분들이 직접 시장님께 궁금한 질문을 여쭤봤는데요. 네,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왕시에서 4세, 6세, 13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의왕시에서 태어나서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고 있고 또 첫째는 내년이면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요. 아이들 교육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시장님께 교육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의왕시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잘 자라길 바라는 어머님의 네.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네. 이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잘 하고 또 건강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네. 잘 키우기 위해서 의왕시는 어떤 교육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우리 사실 부모님들이 가장 큰 이제 관심사는 교육이잖아요. 네. 그런 교육인데 우리 의왕시는 제가 2010년도에 처음 취임을 할 당시만 하더라도 교육 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자꾸 이제 학부모들이 이 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쯤 되면은 인근 교육 여건이 좋은 도시로 막 이사를 가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교육의 변방 도시라 그랬죠. 그래서 저는 제가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네. 교육의 미래가 없으면 우리 의왕시에 미래도 없다. 그래서 제가 교육에 대해서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노후화된 시설을 이제 이렇게 보수해드리고 그리고 인조잔디구장, 그다음 실내체육관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어드리고 그리고 특성화 이 프로그램, 영재 프로그램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네. 그런 것도 예체능 프로그램도 지원해주고 해서 그때 한 2017년도인가 모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네. 전국 이 230여 개 자치단체별로 이 학교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원하겠는지를 이제 조사를 했더라고요. 네. 조사를 했는데 우리 의왕시가 학생 1인당 가장 많은 그렇게 지원 규모가 많은 전국 두 번째로 많은 그런 도시로 이렇게 조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은 것을 이제 지원해 줬더니 네. 이 우리 의왕시 교육 여건이 굉장히 좋아져 가지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수능 평가에서 이 높은 이제 그
이 경쟁력을 갖추게 됐고, 그 다음에 중학교의 경우에는 학업 성취도, 향상도 평가에서 거의 4년 연속 경기도 1등을 했더라고요. 경기도 1등이요? 경기도 와, 1등. 엄청난.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네. 최고 수준의 이제 경쟁력을 이제 확보를 한 거죠. 네, 와. 그래서 굉장히 제가 뿌듯한 이제 그런 것을 가졌었고, 특히 제가 전국에서 최초로 고등학교에 우리 관내 고등학교 5개가 있는데 경기하고 특목고를 빼놓고 이제 우송고, 백운고, 모락고 이런 이제 이 4개의 일반기 고등학교에 제가 모두 다 기숙사를 만들어줬어요. 기숙사를 만들어줬더니 네. 거기서 이제 방과 후에 바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씻고 저녁 먹고 바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자기 자율학습도 할 수도 있고 네. 영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이제 유명한 이제 강사들을 불러가지고 특강도 해주고 그래 했더니 이들이 이 굉장히 그 명문대학교에 합격하는 그 율이 그 몇 배로 막 팍팍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왕시가 이 모든 고등학교가 다 이렇게 뛰어난 그런 고등학교로 요즘은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교육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다시 이제 시장이 됐으니까는 더 많은 이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네. 특히 우리 의왕시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군포와 의왕에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그게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6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우리 의왕시도 통합 교육청이 되다 보니까는 학부모들의 불만이 좀 가까운 데서 교육청이 있어야지 우리가 가서 민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빨리빨리 이렇게 지원을 받을 텐데 그게 아쉽다 해서 독립된 교육지원청을 제 임기 내에 할 수 있도록 임태희 교육감님도 그걸 공약으로 내세웠고 네. 저도 공약으로 내세워가지고 꼭 관철을 시킬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우리 아이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로 특히 이제 중학교라든가 이제 고등학교 때 자기가 이제 진학을 할 때 어떻게 진학해야 될지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고민들이 학생들도 있고 학부모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 되는데 이제 그분들이 진로 진학에 대해서 상담 받으려고 강남에 유명한 그런 이제 그 컨설턴트한테 가면은 그 돈이 막 몇십만 원씩 한 번 그 상담하는데 네.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그 유명한 그 진로 이 진학 코칭하는 그런 컨설턴트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어가지고 우리 의왕시에서 한 2군데 정도에서 네. 언제든지 학부모하고 학생들이 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만들기로 했습니다.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해요. 그럼요. 언제든지 예약을 해서 언제든지 와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수학 클리닉 센터를 이제 만들려고 수학 사실 너무 이제 어렵죠. 영어는 이제 많이 관심을 갖는데 수학이 또 굉장히 어려운 또 과목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우리가 대학교를 진학할 때도 수학을 못해서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이제 경험 그런 경우도 많는데 이 수학 클리닉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수학에 대해서 취미가 없거나 수학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취미를 이제 붙일 수 있도록 수학 체험 센터도 만들어주고 거기에 또 이 대학생이라든가 또 수학 선생님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네. 그분들이 1대1로 직접 이렇게 과외 하듯이 그렇게 이제 공부도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수학도 잘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것도 할 계획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의왕시에 이제 더 많은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많은 이제 지원할 거고 특히 우리 또 어린이집, 어린이집의 아이들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도 더 많이 만들어드리고 네. 우리 의왕시만의 특화된 이 의왕형 어린이집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모델을 만들면은 네네.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 잘 준비할 겁니다. 예. 어린이집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네. 요즘 굉장히 많은데 그럼요. 예. 어떤 건지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어린이집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네.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이렇게 뛰어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공기 정화기를 지원해 줬는데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공기 살균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기 살균제를 또 이렇게 어린이집 다 지원해 주고 네. 그다음 우리 이제 어린이집에 이제 선생님들의 인센티브가 또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인센티브로 해서 수당도 좀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의왕시는 천혜의 어떤 자연 환경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공원, 어린이 생태공원도 지금 한 3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청계산, 황송호수 등 한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생태공원도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좋아해요, 아이들이. 우리 어린이집에 이제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이 청정 환경에서 같이 뛰어놀고 하는 것도 이제 만들어주고, 특히 우리 의왕시는 레지오 체험 학습장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공기관에서는 자치단체 중에서는 유일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탈리아의 레지오 에밀리아에서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육 프로그램인데, 그걸 제가 민선 6기 때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정착이 돼가지고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험장에 와서 우리 아이들이 빛을 보면서 체험을 하고 직접 만들면서 막 창의력과 상상력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잘 보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그런 의왕시를 만들어갈 겁니다. 네, 정말 이 아이들이 커서 학교 생활까지 즐겁게 할 수 네. 있도록 모든 플랜을 다 네. 이렇게 계획을 짜 놓으셨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정말 남녀노소 살기 좋은 도시가 네. 바로 의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이렇게 의왕시에는 볼거리도 많고 또 자연 환경도 좋은데 네. 그렇다면 이 의왕시의 관광지나 또 네. 자랑거리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서두에 우리 의왕시에 대해서 우리 의왕시 6개 산이 있거든요. 네. 이제 백운산, 모락산, 청계산, 발화산, 덕성산, 오봉산 6개 산이 있고 28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왕곡천, 왕립천, 하기천, 청계천 등 28개의 하천이 있고 또 왕송호수와 백운호수라는 큰 이제 그 호수가 2개가 있는데 우리 의왕시에 정말 천혜의 어떤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수도권의 허파와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의왕시 한번 이제 이사를 오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평생 이제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자랑거리가 백운호수와 왕송호수입니다. 먼저 백운호수는 아마 우리 수도권의 많은 시민들이 의왕시보다 더 유명한 호수거든요. 그래서 알고 계실 텐데 네. 우리 백운호수에는 호수변에 맛집도 많고 카페도 많고 그래서 가족하고 연인들이 많이 이렇게 놀러 오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백운호수변에 제가 민선 6기 때 2018년도에 생태댓글을 호수를 순환하는 생태댓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주말이면은 수많은 수도권의 시민들이 찾아와서 댓글을 걸으면서 힐링을 하고 있고 그 바로 옆에 타임빌라스 제가 롯데몰이 1년 네. 전에 이제 오픈을 해가지고 거기에도 보면 주말에 보면은 수없이 많은 그 차들이 그냥 막 북적북적 들어와서 쇼핑도 오고 문화생활도 오고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게 이제 타임빌라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인근에 발화산 휴양림이 있는데요. 발화산 휴양림도 제가 있을 때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네. 거기도 일단 예약을 한 달에 한 번씩 예약했는데 예약 딱 시작하자마자 한 10분이면은 네. 끝나버리는 예약이 그 정도로 이렇게 인기가 있는 마치 거기서 이제 하룻밤 이제 주무시고 쉬고 하면은 강원도의 산골 안에 들어온 것처럼 굉장히 공기가 좋고 너무 공기가 좋아가지고 저녁 내 술을 드신 분들도 술이 안 찬답니다. 정말 머리가 나쁘고 그 정도로 이렇게 공기가 네. 좋습니다. 이제 그러한 이제 우리 백운호수가 그 옆에 제가 약 4,000세대의 백운밸리 아파트 명품 주거단지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번에 이제 대통령 국토대전 국토대전에서 정말 권위 있는 상인데 국무총리상을 받았어요. 그런 이제 생태공원을 네. 잘 만들고 타임빌라스와 이런 이제 주거단지를 복합적으로 잘 개발했다 해서 대통령상은 이제 청와대의 이제 뒷길 네. 너무 유명해가지고 우리가 뺏겼는데 우리가 2번째로 그렇게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호수가 있는데 왕송호수는 백운호수보다도 규모는 한 3번 더 넓죠. 넓은데 거기에 제가 또 민선 5, 6기 때 거기에 호수를 순환하는 레일바이크를 만들었습니다. 레일바이크 아시죠? 네. 호수를 순환하는 이제 레일바이크를 가족과 아주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타고 이제 하고 하면은 바로 옆에 있는 이 연꽃단지도 있고 또 생태 습지도 있고 그리고 그 왕송호수에는 수없이 많은 철새들이 있습니다. 철새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 철새들을 보면서 이제 벌렁벌렁 보면은 정말 자기 마음이 힐링이 되고 네. 또 이렇게 왕송호수 타다 보면은 굉장히 광활하거든요. 마음이 답답한 마음이 뻥 뚫리는 네. 그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그 아름다운 호수에 제가 레일바이크와 그 다음에 꼬마 열차를 또 만들어 가지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코스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우리 100년의 철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철도 박물관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철도 박물관 있죠. 네. 그리고 또 그 바로 옆에 조류생태화관이 있어요. 네. 왕성홍수의 새들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 다 전시를 해가지고 우리 꼬마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조류생태화관이 있고요. 그리고 자연학습공원에 제가 또 바로 옆에 왕송호수 캠핑장을 만들었는데 아까 바라산 휴영님과 함께 네. 왕송호수 캠핑장도 엄청 인기 좋아가지고 여기서 10분이면 동나버립니다. 네. 그래서 그 캠핑장을 만들었고 또 바로 옆에 짚라인 우왕 스카이레일도 제가 만들어가지고 원래 이제 우리 우왕시가 이 관광거리가 볼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 있을 때 레일바이크, 스카이레일, 왕송호수 캠핑장, 바라산 휴양림, 조류생태화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우리 우왕시가 관광도시로서의 네. 이미지가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제가 우리 우왕시를 자랑한다 그러면은 이 두 개의 호수를 가진 호수의 도시, 네. 아름다운 도시이란 이 정말 쾌적하고 이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의 환경을 잘 살려가지고 교육과 복지와 문화와 예술, 네. 관광이 살아 숨쉬는 그런 명품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명품 도시 의왕이라는 이야기가 딱 와닿는 네.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 나눠봤는데 네. 어떠셨나요? 네, 제가 이렇게 또 자세히 우리 우왕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정말 이렇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민선 8기로 당선된 걸 저희가 다시 한번 축하드리기 네. 위해서 네.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네. 이게 바로 나무로 만든 명패인데요. 예. 이렇게 경기도 의왕시장 김성재 이렇게 이름이 적힌 명패를 다시 한번 네. 축하드리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멋집니다. 예. 제가 이제 제 책상에 앞에 놓고 매일 보면서 네. 이렇게 각오를 다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네. 지방자치TV 시청자분들에게 카메라 보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우리 지방자치 TV 시청자 여러분, 정말 모처럼 이렇게 뵙고 인사를 드리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우리 우왕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우왕시가 명품 도시를 향해서 정말 열심히 달리고 수도권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우왕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우왕시의 발전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아직 진정이 안 됐는데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경기 중남부의 중심 의왕을 책임지고 있는 김성재 의왕시장을 만나봤습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시정활동 펼치길 응원하며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